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업가라면 누구나 한 번쯤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봤을 그 질문, 바로 내 회사의 가치는 얼마일까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여러분의 그 소중한 꿈에 가격표를 붙이는 정말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정이죠.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볼까요? 네, 바로 이거죠. 당신의 스타트업 얼마짜리인가요? 이 질문이야말로 모든 대표님들이 마주하는 진짜 큰 숙제 아니겠어요? 내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는 정말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데 막상 투자자 앞에서는 이걸 구체적인 숫자로 딱 보여줘야 하니까 말이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사실 초기 스타트업의 가치를 매기는 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대기업 가치 평가랑은 정말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왜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지금 보시는 이 차이점이 정말 핵심입니다. 보세요. 전통적인 기업들은 뭘 보죠? 그렇죠. 이미 나와 있는 실적, 바로 재무제표를 봅니다. 하지만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돈을 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투자자들은 대체 그 잠재력이라는 걸 뭘 보고 판단할까요? 보통 벤처 캐피탈에서는 TCB 방식, 그러니까 기술 신용 평가라는 걸 많이 쓰는데요. 크게 보면 딱 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 경영 역량.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이걸 현실로 만들어낼 팀이 없으면 꽝이겠죠? 바로 그 실행력을 보는 거예요. 둘째, 기술과 혁신성. 이건 우리만의 강력한 무기, 남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해자가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셋째, 시장 규모와 확장성. 우리가 뛰어놀 운동장이 얼마나 크냐. 이게 수십, 수백 배 클 수 있는 시장이냐를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사업 모델.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돈 벌 건데? 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약간은 산수가 들어갑니다. 투자가 실제로 어떻게 서류상 기업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그 계산법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근데 걱정 마세요. 생각보다 아주 훨씬 간단하니까요. 계산을 해보기 전에 딱 한 가지 용어만 확실하게 알고 가시죠. 바로 프리머니 밸류입니다. 말 그대로 프리머니, 돈이 들어오기 전의 가치. 그러니까 투자자와 창업자가 자, 우리 회사는 투자받기 전에 이 정도 가치라고 하자 하고 서로 합의한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 예시를 한번 볼까요? 정말 쉬워요. 창업자와 투자자가 우리 회사 프리머니 밸류는 12억으로 합시다 라고 정했어요. 여기에 투자자가 3억 원을 새로 투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더하면 돼요. 12억 더하기 3억. 회사의 투자 후 가치, 즉 포스트머니 밸류는 15억이 되는 거죠. 그럼 투자자는 지분을 얼마나 가져갈까요? 이것도 간단해요. 전체 15억 중에 자기가 투자한 돈 3억이 차지하는 비율, 그게 바로 투자자의 지분이 되는 겁니다. 계산해보면 딱 20%가 나오죠. 보통 창업가들은 기업 가치를 높게 받는 걸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성공의 증표처럼요. 그런데 여기에는 정말 조심해야 할 아주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과도한 기업 가치 욕심은 실패의 주요 원인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당장 높은 숫자를 받는 데만 혈안이 되면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예요. 왜냐, 그 높은 가치를 다음 투자 때까지 결과로 증명해내야 한다는 어마어마한 부담감이 생기거든요. 이게 바로 모든 창업가들이 꿈꾸는 그림이죠. 업 라운드. 말 그대로 회사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첫 투자를 받고 나서 정말 열심히 해서 성과를 보여주고 그래서 다음 투자 때는 기업 가치가 이렇게 더 높게 평가받는 거죠. 정말 이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바로 이게 아까 말했던 그 함정입니다. 바로 다운 라운드. 처음부터 너무 무리해서 가치를 높게 받았는데 막상 그만큼 성장을 못 보여준 거예요. 그럼 다음 투자 때는 어떻게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기업 가치가 오히려 깎여버립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 나쁜 걸 넘어서서요. 기존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잃고 새로운 투자자를 찾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업 가치를 투자 유치 관점에서만 봤잖아요.
근데 이게 꼭 그럴 때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때로는 회사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고 질서를 잡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 주주들끼리 뭔가 다툼이 생겨서 그래서 이 주식 한 주가 정확히 얼마짜린데를 따져야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누구 한쪽 말만 들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양쪽이 모두 인정하는 큰 회계법인 같은 제3자에게 맡겨서 아주 객관적인 주당 가치를 평가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분쟁을 해결하는 공정한 기준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건 그냥 높은 기업 가치인가요? 아니면 우리 회사의 다음 단계, 그리고 또 그 다음 단계까지 건강하게 이끌어줄 적절한 기업 가치인가요? 무조건 가장 높은 숫자를 쫓는 것만이 정답은 아닐 수 있다는 점 꼭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